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천룡팔부 교봉전이고요. 이 영화는 오늘 감상하고 바로 지금 무지성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천룡팔부 교봉전이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 때문에 견재단 배우가 13년 만에 내한을 해가지고 꽤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중화권 영화가 국내에서 그렇게 어, 인기를 끄는 경우가 별로 없죠. 요즘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연문 시리즈 정도로 이제 견디단 배우의 영화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 이름을 떨치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는 점 때문인지 하여튼 2020년 4월에 개봉된 연문포 더 파이널이 당시에 어쨌든 그 코시국이라 관객동원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박스오피스 1위에 되게 오른 드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그 실전 무술이라기보다 좀 무술가로서의 배우의 이제 명맥을 마지막에 좀 채우고 있는 게 견재단 배우인데 사실 이연걸이나 나이상으로는 굉장히 어, 많은 편이죠. 63년생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존윅 챕터 4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화권에서는 여러 가지 영화들에 굉장히 많이 캐스팅되면서 헐리우드도 가끔씩 오가면서 영화를 계속 개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반응이 그렇다고 옛날에 90년대 전성기처럼 막대하게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문 시리즈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면서 좀 현실적인 그런 액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견재단의 그 극장판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던 무협 장르물의 영화가 이제 직접 연출 및 주연으로 개봉이 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그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천룡팔부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소위 말하는 그 중화권 무협 세계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룡팔부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보통 사조용전 노천드롱기 신주엽류로 이어지는 과거에 80년대에 나왔던 그 영웅문이라고 했었던 그 3부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히트를 했었던 건데 그 외에도 대표적인 녹정기 등이 있는데 이제 이 천룡팔부라고 하는 작품도 현재 이제 지금 2020년에 그 다시 출판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무협 장르물로서는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고 국내뿐 아니라 이 중화권 내에서는 역시 이 천룡팔부 드라마 시리즈가 계속 무협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천룡팔부 2021이 나왔는데 이 천룡팔부가 여러 번 만들어진 걸로 제작 드라마가 여러 번 버전으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최신판이 이제 2021년 판이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건 2시간 정도의 분량에 2시간 10분 정도 분량의 영화가니까요. 이 영화에 되게 복잡한 무려 10권짜리 10권짜리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천룡팔부의 인물들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교봉전이라고 해서 이 천룡팔부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명의 주축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인물이 이제 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성이 바뀌죠. 그 원래 이제 그 교봉이 아니라 교봉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교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견재단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남성적인 이 등장인물 삼형제 중에서 가장 그 남성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각적으로나 액션적인 요소들은 견재단 특유의 그런 강렬한 액션 연출 자체가 잘 살아 있어서 보기에 아주 시원시원한 액션을 봅니다. 그리고 약간 그동안 견재단의 액션에는 그 MMA적 요소들이 이제 살파랑이라든가 도화선 같은 작품들의 그 최고 인기작이죠.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벌써 그 영화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좀 그런 액션들보다는 이건 무협 장르물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그런 액션 안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무협지스러운 액션 안무들, 또 약간 판타스틱한 안무들이 펼쳐지는데 그 장면들이 뭐 그래도 나름대로 스피디하게 연출이 됐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우리가 무협 드라마 같은 장르에서 보는 프로덕션 디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한층 더 공이 많이 들어진 프로덕션 디자인들이라든가 무대 안무, 그러니까 무술 안무들이 더 잘 살아있는 편이라서 일단 영화 시각적으로 무협지를 대형 스크린에서 보기에는 별로 손색이 없는 뭐 그런 영화고, 뭐 어쨌든 견자단 자체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훌륭한 액션 안무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기본기가 탄탄한 뭐 최고수의 무술가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액션 시퀀스를 보여주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화의 전적인 이제 구성을 조금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의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 그 이청윤팔부에서 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중에 소봉이 되지만, 그 원작에서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이제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여기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잠깐만 등장해 단역급으로, 아주 젊은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이 교봉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소설 전체 분량에서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아주라고 하는 캐릭터, 아주라는 캐릭터, 이 둘의 좀 약간 러브 라인이 강조되어 있는 뭐 그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교봉, 그다음에 아주가 이제 영화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아주의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다 이제 무협지스러운 우여곡절들,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드러나는데, 아자라고 해서 이제 이 아주는 빨간색 옷, 아주는 이제 그 보라색 계통, 자주색 옷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캐릭터는 이제 거의 후반부 말미에 활동을 해주는 그런 캐릭터고요. 소설상에서는 이제 짝사랑하는 캐릭터죠. 이 교봉을 짝사랑하는 뭐 그런 캐릭터고.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뭐 보이긴 합니다만 아주 뭐 그 정도까지 언급할 정도의 시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용복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빌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모용복 캐릭터입니다. 뭐 원작 소설을 아시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 이해가 있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저도 소설을 읽은 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영화 안에서의 이야기로만 한정되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죠. 전체적으로 영화 2시간 10분 정도 분량인데, 이제 가장 그 초기에 이제 등장하는 액션 시퀀스가 이제 오프닝 시퀀스로 이제 열리는 부분이 있고요. 오프닝 시퀀스에서 펼쳐지는 액션 안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반부에 여기 이제 연회장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영화 한 중반부 정도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 교봉이 사실은 이제 출생의 비밀이 이제 전해졌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그런 교봉의 성장기가 버려진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착한 부모에 의해서 크고, 그 다음에 개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강호의 세계 속에 등장하는 이제 거지들의 무리 중에서 항상 뭐 되게 중요 문파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봉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 개방의 이제 방주예요. 이제 대장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 교봉이 뭐 거지 일파라고 하지만 뭐 사실 이제 정보원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뭐 서민의 역할에서 이제 사실 김용 소설에서 이제 개방은 꽤 중요한 그런 집단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장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초반부에서 이 일종의 음모에 말려들어 버리게 되면서 이 개방 방주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 이제 초반에 이제 액션 시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져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이제 중반부에서 이제 그런 음모에 밀리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 이제 떠나버리게 되고, 이 개방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 소림사 액션 시퀀스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라고 하는 캐릭터가 지금 아주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 캐릭터죠. 이분도 사실 의천 들어온기 2019 편에서 조민 역할을 담당했던 진옥기라고 하는 배우인데, 사실 굉장히 그 조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의천 들어온기에서는 표독스럽다가 나중에 되게 처연해지는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청순함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되게 헌신적인 여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봉의 파트너로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이제 요거 이제 이 시퀀스는 후반부고, 그 다음에 소림사 시퀀스에서 이제 이 교봉을 돕다가 큰 목숨의 위기를 얻게 되고, 이 목숨의 위기를 구하기 위한 의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연애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교봉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영화의 중반부 하이라이트 시퀀스가 이제 이 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사실 상당히 이런 지금 보셨던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이제 안무라든가 액션 안무 자체는 뭐 견자단이 수준급 기본적으로 무술 안무가이고, 견자단 외에도 이 영화의 무술 안무를 담당한 게 뭐 바람의 검심의 액션 안무를 담당했던 일본인 안무가도 있습니다. 그분도 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캐릭터들 등장을 하는데 이죠. 타니가카 겐지 이분이 이제 바람의 검심의 무술 안무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역시 견자단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역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뭐 무술 안무에 있어서만큼은 무협적인 세계와 더불어서 굉장히 견자단 특유의 스피디한 액션 안무 연출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액션 자체 즐겁게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액션 안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주안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워낙 긴 스토리에 긴 스토리에 무술 영화란 말이죠. 그 스토리 영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교봉이라는 캐릭터에 함축시켜서 풀어나가야 되니까 영화에 좀 군누덕이라든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영화 초창기에 단예라고 하는 인물을 구해낸 시퀀스로 시작이 되는데 그 단예라는 인물이 잠깐만 언급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실 뭐 원작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교봉과 사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 사형제를 맺었다는 장면도 영화 속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영화의 이제 후반부의 연애 시퀀스에서 이 교봉이 이 아주죠. 아주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설에서 나오는 약간 이 교봉 캐릭터의 흑역사 같은 이야기인데 그 얘기도 약간 이제 끄집어내니까 좀 흑역사 같은 얘기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치밀한 연출가라면 영화를 이 교봉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앞에서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그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좀 그런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영화를 이 천룡팔부를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편집에서 누락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치밀한 전개 과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별로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이 중요한 영화 중반부에 이제 이 대형 액션 시퀀스에서 결국 이제 위기를 맞이해서 그것을 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뭐 예측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영화의 맨 마지막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위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런 나오는 과정들 서술되는 과정들 자체가 뭐 좀 허술하게 묘사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원작 자체가 워낙 좀 무협 소설 특유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교봉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함축시켜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자체가 좀 부은 부분 비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영화 안에서의 설명들이 좀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사실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사실 2시간 10분이라는 러닝타임은 상당히 벅찬 러닝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교봉 이야기 갔다가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원류를 찾는 이야기가 이제 영화 후반부를 메우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의 빌런과의 거대한 대결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후반부가 대치되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의 구성적 측면을 보면 사실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뭐 이 천룡팔부라는 영화를 이 교봉존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무협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영화가 꽤 잘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액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뭐 견재단의 뭐 그 캐릭터는 그 서남 특유의 뭐 그 좀 유려한, 그러니까 약간 선비스러운 면모가 있죠. 견재단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거기다가 약간 이제 이 스크린에서 옮겨지기 때문에 좀 핏빛 액션 시퀀스가 약간씩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뭐 캐릭터 자체를 그러니까 풍부하게 다룰 만한 그런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뭐 이런 프로덕션,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무협 영화 특유의 그런 좀 배경인데 약간 쌈마이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약간 나름대로 영화가 고급스럽게 빠져 있고, 배우들의 연기도 뭐 이렇게 크게 튀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잘 밸런스가 잡혀 있는 영화라서 각색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런 좀 배치라든가 구성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크게 맨 앞, 그다음에 중간, 맨 후반부에 있는 클라이막스 시의 액션 시퀀스까지 전체적으로 액션 영화로서 이 영화를 즐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지금 스틸 화면에서 이 영화의 액션 시퀀스를 논하기는 뭐 애매합니다만, 그 이 영화 자체가 보여주는 그런 액션 안무만큼은 뭐 최근에 나왔던 무협 영화들 중에서 가장 상급 수준의 무술 안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박력 같은 것들이 꽤 좋은 편입니다. 이 교봉이란 캐릭터 자체가 워낙 쾌나마나 호라마, 그리고 이제 되게 중화영웅적인 전통적인 영웅상을 대변하는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듣자 하니까 이제 원작에서는 사실 이제 이 후반부에 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교봉이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이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해피엔딩스럽게 이 영화 마무리되면서 영화의 그런 한 편의 영화로서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냥 즐겁게 부담 없이 보기에 편안한 그런 액션 무협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뭐 요즘에 중화권 영화들에 대한 불만을 뭐 사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CG적인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 표현 자체도 그렇게 아주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영화 한두 장면에서 그걸 말아먹는 영화들 꽤 많은 편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화 자체가 결국은 이 인물인 교봉이라는 인물이 거란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어서 결국 송나라 북송 시대의 이 중국 민족, 중화 민족들한테 이제 이민족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김용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만, 결국 도교적 세계관의 범위 내에서 선악비추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건 뭐 불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천룡팔부 자체가 뭐 그런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 그 제목 자체를 보면 결국은 그 제석천의 그 산스크리트 이름을 영어 제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영웅상, 불교적 영웅상으로서의 그런 뭐랄까 용서의 측면들까지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워낙 뭐 긴 스토리의 소설이기 때문에 영화의 후반부에 어떻게 결말, 마찬가지 에필로그처럼 나오는 얘기들은 더 많이 전개될 이야기들의 포석으로 끝나버리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점에서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뭐 영화를 무협 액션물로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꽤 그래도 정말 요즘에 스크린에서 중화권 액션 무협 영화를 갖다가 액션 영화를 본다는 건 되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볼만한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견재단이 내한을 해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노력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렇게까지 옛날만큼의 환영을 받는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쉽기도 하겠지만, 이런 결의 그 뻥의 세계, 그러니까 결국 무협의 세계라고 하는 건 강호라고 펼치는 일종의 새로운 상상적인 공간의 가상 공간의 슈퍼히어로들의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천룡팔부는 이제 그런 고전적인 뻥의 세계, 뻥의 그런 강호의 세계를 멋지게 잘 표현하고 있는, 좀 뭐 비극적인 얘기가 좀 이 캐릭터 자체가 좀 비극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뭐 극적인 얘기를 하려고 있는데 뭐 잘 구현해냈다. 견재단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액션 배우라면 뭐 만족스러운 연기를 한 것 같고, 뭐 주요 캐릭터들도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편이라서요. 뭐 괜찮습니다. 영화 뭐 이 영화를 뭐 아무리 좋게 봐도 마스터피스라고 말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래도 그냥 즐겁게 오락 영화로서 즐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입니다.